네, 반갑습니다. 네, GKIT 엔지니어 박명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저희가 지금 인턴 사업을 또 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생 2명이 또 졸업한 애들이 와서 인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그냥 제 얘기, 제가 사업하는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좀 해줬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19살 수능 끝나고부터 지금 40살이 됐을 때까지의 20년간의 일했던 거를 조금 녹여서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어그로를 좀 끌어봤어요. 1000만 원으로 시속 만들기. 하지만 54개월, 4년 반 동안 잠을 한 3시간, 4시간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야 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지식사업센터로 이제 사무실을 한 3개 정도 분양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기업 가치는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정도로 지금 확인을 조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투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이력을 보시면은 저는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그냥 열심히 알바하면서 그냥 자동차 학과에서 그냥 졸업만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업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의 경험과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멘토, 지휘닥터 이런 부분에 조금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이제 잡아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셔도 제 이름이나 저희 회사 그 회사명 검색하시면은 저렇게 인터뷰 자료나 가끔 이제 포털이나 이런 쪽에 나왔던 부분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자동차과에서 졸업을 했지만 솔직히 알바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뭘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밥벌이를 하지, 이런 고민을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조금 안정적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터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9살 수능 끝나고부터 시급이 1,800원이었어요. 제가 받았을 때. 지금은 10,000원이 넘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1시간 시급으로 밥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 2시간, 3시간을 일해야 한 끼의 밥을 해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여유가 되는 그런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북한 세탕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졸업 후에 졸업 딱 시점에 1000만 원을 모았어요. 1,800원, 2,500원, 3,000원으로 학교를 4년째 다니면서, 그리고 4년 동안 알바를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걸로 이제 무엇을 할까를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영업을 할까? 분식집을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아니면은 그냥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이게 돈을 벌면서 이 돈을 좀 더 모아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제 결론은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아꼈죠. 일단 기숙사 들어가고 열심히 불부터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어요. 첫 회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 또 프랑스계 되게 타이틀 좋았습니다. 연구소. 거기에서 일단은 회사를 들어갔고 명함도 연구원. 되게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출근은 있는데 퇴근이 없어요. 분명히 8시에 출근하지만 다른 사람들 6시 퇴근, 5시 퇴근할 때 저희는 야근하고 있고 특근하고 있고, 그렇게 새벽에 3시, 4시 됐을 때 잠깐 기숙사 가서 눈 붙이고 씻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회사를 와서 일을 하고, 개발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좀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좀 힘든 것도 있고 일을 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일에 대해서는 다 저한테 넘어오고 이게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좀 눈치껏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잘하지 마라. 이게 다 좋은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시기 질투, 뭐 업무 증가 이런 부분들은 다 퇴사하고 이직하고 이런 반복에 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그거는 있었어요. 제가 퇴사를 심할 때는 뭐 5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뭐 길면은 제가 2년이 많은 2년이 넘었던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회사에서 모든 업무의 90% 이상은 다 숙지를 하고 마스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감속기 회사에서 100억 매출인데 딱 2년 다녔는데 1년 넘었을 때 100억 매출에 30억을 일개 대리가 1년에 10만 킬로 운전하면서 30억을 매출을 달성했었어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뭐 95억 정도 하는 가공회사 매출에서 90억 정도를 제가 구매 발주하면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최소 40% 이상을 마진으로 사장님한테 보내줬었고 하지만 모든 거는 다 시기 질투, 업무 증가 이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좀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저는 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들을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잠을 안 자면서 그리고 잠을 좀 자고 퇴근하고 싶으니까 제가 남들과 다르게 더 열심히 일하고 담배도 안 피고 담배 피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이라는 것을 조금 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데 일단은 노력은 누구나 일과 시간에 하는 거는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누구보다 1시간 아니면 1분 하는 게 거기부터가 노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노력을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노가다였어요. 지금 제가 뭐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데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진, 비슷한 사진들 많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게 영업할 때 저였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왼쪽 맨 끝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 약간 개고생할 때 거의 뭐 노숙하면서 이제 밥 먹고 할 그 시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가 회사에서 저희 장비 만들 때 그리고 이런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 저런 쪽이라서 좀 다양한 경험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제 제일 위기였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됐던 베트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베트남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 다 아실 건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어질 때 지어질 때 어떻게 보면은 그 100억 매출에 30억을 팔았을 때 그 30억은 제 거였고 나머지 매출은 또 저희 팀장과 저희 과장님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베트남에 저는 제가 싼 똥이 아니라 남이 싼 똥을 제가 치우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 현지에 가서 업무를 보고 고객사와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외를 처음 갔는데 해외 처음 가서 네가 알아서 해봐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현지에서 몇 단계 헤딩해서 베트남 현지 인원들을 아웃소싱해서 한 4, 50명을 데리고 그 베트남 삼성의 CS를 다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았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게 그때 이제 제가 생일날이었었는데 원래 그 생일날 복귀 티켓이 있었어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봐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복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와이프가 둘째 임신한 거를 그 초음파 사진하고 영상을 그때 딱 보내줬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저희 그 삼성 그 앞쪽에 이제 식당가들이 있는데 그 경복궁이라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지만 그 2층 건물에 1층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점심시간에 가서 펑펑 울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 더 했던 거는 현재 경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막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는 막 들어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CS 총괄로 삼성하고 대등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월급은 300이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총괄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책임제를 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업종 경험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삼성 수석, 뭐 체리 프로들, 그리고 LG 수석들 이렇게 만나고 나올 때 완전히 노가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현장에 박씨였어요. 그냥 어느 날 몽블랑 그 명품 펜을 가지고 서명을 받고 다니던 사람이 일제 에이트라는 렌치, 육각 렌치를 들고 노가다를 뛰기 시작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때.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정도는 거의 소주를 먹으면서 좀 달랬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그러면서 현장에 이제 박씨로 좀 불리게 되고 그 현장의 박씨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현장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부침성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말도 안 되지만 노가다에서 시작해서 딱 3년 만에 장비회사의 총괄 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사진은 뭐 좀 안 좋긴 하지만 총괄 PM 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런 식으로 크림복을 입고 저는 삼성, LG, 뭐 중국의 BOE 이런 업체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며 장비를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되는데 저희 기술직 쪽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은 이제 좀 말귀 좀 알아들을까? 뭐그 렌치 갖고 하면 렌치 갖고 올 수 있는 정도? 이거 조립하면 이거 조립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양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들로 인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조립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조립은 기존에 했던 모든 다양한 부분의 가공, 설계, 그리고 메커니즘, 그리고 구동계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조립은 단순하게 조립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습득이 되게 빨랐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영업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것도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더 노력해서 단시간에 3년이라는 시간 만에 PM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처럼 그런 마음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이태원 클래스를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두세 번을 돌려서 봤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살았던 부분하고 너무 비슷해서 좀 공감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는 또 다시 새롭게 창업이라는 길을 또 들어갑니다. 진짜 이게 웰컴 투 더 힐이라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제가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4년 반 죽을 듯이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게 창업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퇴사 후에 총괄 PM은 이제 끝으로 개고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통장에 빚이 없이 그냥 딱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또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 또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썼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3개월만 해보고 3개월 동안 이게 돈이 안 된다. 이게 할 수 없다.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포기하고 회사를 다시 가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를 내고 한번 해봤는데 운이 좋게 사업자 딱 내고 7일 만에 말도 안 되게 이제 3억 5천이라는 계약권을 또 따내게 됩니다. 예. 이 3억 5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보셨던 크림룸 이런 데에서 대응을 해주는, 인력을 대주는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이런 개념의 일이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3억 5천이라는 계약을 따내고 제가 퇴사를 한 며칠, 1년이 조금 안 돼가지고 고비가 있었어요. 300을 받을까 아니면 불확실한 계약권을 그냥 미팅을 가볼까. 그래서 300을 포기하고 퇴사하고 바로 미팅을 갔는데 그게 이제 3억 5천의 계약권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성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창업을 했고 12월 30일까지 매출만 부가세 별가하고 4억 5천이 찍혔어요. 이 4억 5천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3개월 뒤부터 계속 돈이 순환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죠. 네. 하지만 모든 게 다 시간이 또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아까 보셨던 그 6개월이 지난 뒤 6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더 지나서 9개월 만에 진짜 통수 다 당했던 것 같아요. 뭐 뒤통수, 앞통수, 앞통수 할 거 없이 다 당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말은 협력이라고 부르고 하지만 저희 세계에서는 외주의 외주 그리고 너 일하니까 사업자님이 들어올래? 그렇게 해서 뺏기고 이렇게 붙어먹어서 뺏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 뺏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좀 느꼈던 게 1인 창업을 했고 정직원이 없고 아웃소싱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리스크 그런 부분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소싱은 답이 없구나. 맨날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이걸 해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구나. 그거를 그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회사를 접어야 되나? 사업자 그냥 폐업시키고 그냥 장사나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때 저희 지금은 없지만 그때 같이 했던 저희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같이 그냥 놀러 가자. 그래서 바닷가 1박 2일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서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이거는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고 일이 벌어졌으니 정리를 하고 내가 진짜 이걸 하게 할 거면은 더 열심히 무언가를 기반을 닦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도 다시 현장을 뛰고 현장에서 팀장으로 하고 돈이 얼마가 됐든 뭐 12만 원이 됐든 13만 원이 됐든 12시간, 15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현장 씹어먹고 제 거를 만들고 그렇게 일을 다녔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힘든 시기에 어차피 일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했던 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나만의 홈페이지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홈페이지도 없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업체들 물어봤지만 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네이버의 모두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직접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똑같아요. 그냥 다시 오를 뿐이에요. 열심히 올라가야죠. 네, 포기 안 할 거면 해야 돼요. 어차피 포기는 지금 끝내면 포기인데 아닌지 상황에서는 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리랜서 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제가 개설했어요. 원래도 뭐 조금 작게 하는 채팅방이 있었지만 거기서 조금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운영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이 제가
7일 만에 한 350명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1,500명 맥스를 다 채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과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구직 매칭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저희 업계가 제일 문제인 거는 누구나 쉽게 사업자를 내고 누구나 쉽게 뒤통수를 치고 돈을 날라먹고 도망가도 민사를 거든 뭘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업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공론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그게 조금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방을 시작으로 해서 노코딩으로 어플까지 제가 직접 MVP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MVP 모델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없지만 저도 뭐 개발자가 아니고 IT에 맞짱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플이라는 걸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어플 업체들을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는 기획이네. 그 기획은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샘플을 받고, 저는 PPT를 그렇게 그때는 잘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잘하는 오토캐드 설계 프로그램, 그걸로 UI, UX 스토리보드를 사용자 시점으로 다 만들어봤어요. 실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UI, UX를 만들 수 있는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그걸 또 공부해서 UI, UX까지 다 실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노코딩을 또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스윙투앱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저희가 MVP 모델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을 가지고 제가 또 정부 지원 사업을 몰랐었지만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작년에 저희가 FHR이라는 또 플랫폼을 정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 운영부터 플랫폼까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브랜딩, 이거를 또 만들게 되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00명의 단톡방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없앴습니다. 네. 제가 20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어떻게 보면 눈을 뜨면은 핸드폰을 켜고 카톡방을 먼저 보고, 눈을 감을 때도 무슨 일이 없는지 카톡방을 보고 눈을 감고, 이 생활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FA잡을 정식으로 플랫폼화 시키고 런칭을 하고 나서 바로 좀 작년에 멘트를 줬고, 한 명씩 다 퇴장시키고, 그 1,500명을 다 퇴장시키고 저까지 마지막에 퇴장하고 폭발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다른 방에서 뒷담화가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퇴출을 했습니다. 왜? 나중에 씹어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려고. 나는 죽지 않는다. 난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톡이라는 부분이 소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익명에 가려져 있는 이제 감정 쓰레기통 같은 게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익을 챙기고 싶지만 대가 없는, 노력 안 하고, 좀 더 돈 벌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우받게 하고 싶다. 진짜 엔지니어가 대우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은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총대를 제가 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은 진리자. 그래서 저는 이제 3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만든 족쇄죠. 카톡방. 그거를 이제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안한 자유를 좀 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진짜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뭐 블랙리스트 관리나 이런 것도 뭐 플랫폼 상에서 다 오가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들이 없어요. 그때는 뭐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뭐 돈만 띄고 뭐만 일이 있으면 저를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획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박셀로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15년, 20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력한 만큼 능력의 대우와 가치가 올라가는 노가다뿐이 아닌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진 거 없어도 못 배웠어도 당당하게 밥벌이 할 수 있는 엔지니어 교육 기관을 만들고 싶은 게 제 15년 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사업을 조금씩 확장해요. 엔지니어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하던 용역 뛰던 사람이 현재는 자동화 장비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임팩트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아이유가 21년도 정도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촬영했던 펩시 광고예요. 저 광고 자체가 제가 만든 자동차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아이유하고 이제 한문철 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유튜브를 찍었던 것도 그 스튜디오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CG로 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촬영장에서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흘리면서 이걸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수주를 받아서 또 개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 최초 특허까지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저는 IT 쪽에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는 자동화, 그러니까 제조 쪽에서 시작을 한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근본을 지키면서 사업을 조금 확장하지만 IT 쪽에서도 저희 자동화에 맞는, 자동화 제조 쪽에 맞는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화 분야의 엔지니어 매칭과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FA잡을 저희가 만들었었고, 이것도 국내 최초고요. 그리고 ERP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사 업무 관리 솔루션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RP를 쓰지 않고 제가 만든 어플로 저희 사내에서 업무 일지나 이런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교육 솔루션을 또 플랫폼과 이론은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실무는 키트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CAD 도면 추천, 그리고 그 추천받은 부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견적을 낼 수 있는 이제 솔루션까지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작권까지 등록을 시켰고요. 현재는 AI까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동화 설계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있게 저희 사업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 자체가 다들 저게 그냥 회사 이름이 아니라 하는 일로 알아요. D 엔지니어 아니면 더 엔지니어. 저거를 검색했을 때 국내에서는 저밖에 사용을 안 하는 상호입니다. 저희 D 엔지니어 육각형의 눈금이 있죠? 네, 눈금자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영어 T와 영어 E, 한글 디귿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육각형. 저희는 렌즈를 쪽으로 그래서 육각형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브랜드 CI 이런 부분을 다 했었고, 그리고 FA잡 같은 경우에도 저 모양이 저희는 크림복을 입고 일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크림복을 입으면은 눈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그래서 크림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영상을 FA잡이라는 플랫폼에 BI를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상표랑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등록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만의 이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부터 회사의 컴퍼니 브랜딩까지 같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놈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한 이웃이 한 6천 몇백 명 됩니다. 상위 1% 정도 찍고 있고, 별다르게 관리 안 해도 하루에 뭐 200~300명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냥 소통을 하는 창구로 좀 쓰고 있고, 그 기존에는 저희가 엔지니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줄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걸 만들어서 좀 공유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까지, 그리고 뭐 링크드인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활동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는 알고 있어요. 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7월에 창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받은 거는 23년, 작년이 거의 제대로 받은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7월부터 22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뭐 청주경제혁신센터나 뭐 이런 테크노파크 이런 데를 알게 돼서 22년 1월, 2월부터 조금 포럼이나 이런 걸 한두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연한 계기로 멘토링이라는 걸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받아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멘토링 받은 사업 계획서가 바로 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브랜드 CI, 디엔지니어의 육각형 모양이 그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몰랐어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때도. 그러다가 우연찮게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거를 그때 알면서 23년 작년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거를 운 좋게 또 입교를 하게 됐고,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 현장을 못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 7천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나한테 그 현실적으로 돈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정부 지원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 IR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발표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발표 뭐 이렇게 앞전 타임에서 이렇게 발표하셨지만 저도 지금도 발표하고 다니고, 저는 대본 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도 갔다 왔지만 대본 보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지원 사업을 받게 됐고, 근데 올해부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이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멘토, 기술 닥터 이런 쪽으로 좀 평가위원으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저희가 받았던 것 중에서 거의 한 30개 정도는 올해 받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열심히 해서 좀 더 사업에 보탬이 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뭐 그것만 받지도 않았고, 뭐 마케팅, 뭐 아니면은 인력, 뭐 인턴, 뭐 할 거 없이 뭐 하다못해 면접비는 저한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면접을 들어오면은 그 면접 오신 분을 제가 이렇게 지원 사업에 다시 이렇게 보내면은 3만 원을 들어와요. 그게 구직자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의 복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열심히 좀 챙겨서 지원 사업을 조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좀 진짜 힘들 때 정말 정부가 이걸로는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특허, 디자인 상표, 뭐 저작권, 기술 유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작년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올해까지 딱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지금 이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등록된 것까지 해서. 등록 안 되고 지금 추가 상태에 있는 것도 한 20건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좀 그랬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현업을 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뭐 어때서?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쪽에 있는 애들 뭐 다 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쯤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학생분들이나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열심히 따는 것 자체가 취업할 때 보여지기 위한 거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증이 있어야 기관이나 어디에서 다 알아봐 주시고. 근데 저 증 자체도 가라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진짜 자기의 노력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충분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등록하는 건 쉬웠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개발이 쏘아올린 뭐 기술 낭비라고 적용했는데 그 아까 보셨던 그 스튜디오의 작은 거치대,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거치대 개발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기술 나눔에 선정이 돼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접히는 디스플레이 있죠, 핸드폰 폴더나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해서 특허 양도를 저희가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별거 아닌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되게 별거 이상의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글로벌 K 디스플레이 쪽을 해서 호서대학교라고 이제 충남 쪽에 있는데 이쪽하고 이제 베트남 POC를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그런 게 현장에서 그냥 일을 하던 사람이 여기까지 갔던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가다의 박 씨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상대로 강의하는 것도 참 웃기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오늘 되게 참 신기하고 감명 깊은 날인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POC도 하면서 외국 기관과 그리고 베트남 정부랑도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투자 의향서까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는 제가 19, 20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혼자 먹고 살았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10살, 7살. 근데 와이프한테 뭐 돈 벌려고도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면 무자본 1인 창업에 인력 아웃소싱하는 그냥 그런 업체였어요. 좋고 나쁜 경험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근데 현재는 아주 좀 콩알만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 있는 자동화 장비 개발, 설계, 제작을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최초 엔지니어 매칭 업무 관리해주는 통합 솔루션을 만든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자체 브랜딩, 그리고 사업 확장,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저희도 글로벌 진출을 목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교육 기반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자동화 분야의 자비스 같은 거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더 많은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별의별 일들도 많았고, 근데 농도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일했던 거, 살아왔던 거, 그리고 제가 19살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보통 사람들의 1.5배, 심하면 2배, 3배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만의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본업집, 가오가 없지 않다고. 그 가오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발표 끝날 때 저희는 IT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를 진행해 주신 박명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